안녕하세요. 저는 유나입니다. 지금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하는데요.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날, 바로 제 결혼식 날이에요. 제 약혼자 재미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저희가 처음 만난 건 대학 동아리에서였어요. 당시 저는 문학 동아리 회장이었고 재미는 새로 들어온 신입 회원이었죠. 어리바리한 표정으로 첫 모임에 참석했던 재민이 아직도 생생해요. 하지만 재민은 첫인상과 달리 무척 성실하고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동아리 활동을 통해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결국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죠. 재민은 변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일할 때는 빈틈없이 철저한 프로페셔널이지만 저와 있을 때는 다정하고 유머러스한 모습으로 저를 웃게 해줘요. 그의 든든한 모습에 의지할 때가 많았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린 함께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라는 그의 말에 큰 위로를 받곤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저에게 소중한 분이 계세요. 바로 재민의 어머니 지영 어머님이십니다. 사실 어머님과의 첫 만남은 조금 긴장됐었어요. 제가 잘 보이고 싶어서 잔뜩 신경을 썼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은 무뚝뚝한 첫인상과는 달리 굉장히 따뜻한 분이셨어요.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고 제가 힘들어할 때는 말없이 곁에서 위로해 주셨죠. 그래서 이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두 가족이 하나 되는 일이라 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오늘을 위해 몇 달 동안 준비했어요. 드레스, 꽃, 예식장 모든 게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꼼꼼히 준비했죠. 결혼식장은 호텔의 화려한 연회장이었고 하객들이 속속 도착하며 분위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었어요. 저는 신부 대기실에서 준비를 마치고 설렘과 긴장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죠. 하지만 이 행복한 순간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님이 안 보이시네요? 혹시 대기실에 계신가요? 사회자의 말이 들려왔고 모두가 시어머님이 곧 나타나실 거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어머님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재미는 당황하며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어요. 저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고 어머님께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장은 점점 어수선해졌고 저는 행복해야 할 이 순간에 갑자기 닥쳐온 이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재미는 최대한 태연한 척하며 저와 하객들을 안심시키려 했어요. 아마 화장실에 가셨을 거야. 금방 오실 거야. 그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스스로를 다독여 봤지만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불편했어요. 하객들은 점점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사회자도 당황한 듯 멈칫거리더니 다른 순서를 먼저 진행하겠다며 시간을 벌어보려 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이상하게 흘러갔죠. 재민과 저는 급히 호텔 직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어머님이 화장실에 계신지 아니면 혹시 어디 다른 곳에 계신지 확인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호텔 직원 몇 명은 CCTV를 확인해 보겠다고 했고 나머지는 호텔 내부를 수색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때 호텔 직원 한 분이 다가오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죄송하지만 결혼식 시작 30분 전에 어머님께서 호텔 정문을 나가시는 걸 목격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도대체 왜 결혼식 바로 직전에 어머님이 밖으로 나가셨을까요? 더구나 어머님이 작은 가방을 꼭 쥐고 다소 초조한 표정으로 나가셨다는 말에 뭔가 평범한 일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죠. 재미는 처음엔 그 말을 믿지 못하는 듯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왜 그런 일 없을 거야. 어쩌면 잘못 보신 걸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와 재미는 곧 호텔 로비 CCTV를 직접 확인하게 되었고 화면 속에서 어머님이 혼자 호텔을 나서는 모습을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재민은 착잡한 표정으로 어머님께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이어질 뿐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제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행복만 가득해야 할 이날에 어머님이 갑자기 사라지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부터 제 결혼식은 단순히 축복받는 자리가 아니라 예상치 못한 비밀을 마주하게 되는 순간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날 아침 어머님은 평소처럼 차분하고 단정한 모습이셨어요. 유나야, 오늘 너 정말 예쁠 거다. 어제 잠은 잘 잤니? 저를 보며 미소 짓는 어머님은 걱정이나 불안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얼굴이셨어요. 저는 그런 어머님께 네, 어머니. 덕분에 너무 잘 잤어요 라고 대답하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죠. 하지만 이제 와서 그 미소 뒤에 뭔가 감추고 계셨던 건 아닌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호텔 CCTV 화면에서 보았던 어머님의 초조한 걸음걸이와 작은 가방을 꼭 쥔 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평소 침착한 재민도 점점 흔들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재민의 손을 꼭 잡으며 그를 안심시키려 했어요. 재민아, 분명 어머님께 중요한 이유가 있었을 거야. 우선 우리가 어머님을 찾는 데 집중하자. 결혼식장에 남아있던 재민의 가족들과 저희 부모님도 상황을 알게 되셨고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함께 계셨습니다. 어머님이 평소 이런 행동을 하실 분이 아니시라 더 의아하고 혼란스러웠죠. 한편 저는 문득 결혼 준비를 하던 지난 몇 주간의 어머님 모습을 떠올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은 조금 피곤해 보이셨지만 그것이 단순히 결혼식 준비로 인한 스트레스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끔 혼자 깊은 생각에 잠기시거나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시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뭔가 말씀하고 싶으셨던 건 아니었을까요? 그 순간 제게 하나의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님이 뭔가를 숨기고 계셨던 건 아닐까? 혹시 지금 그 숨겨진 일이 우리 결혼식 날 터진 건 아닐까? 저희는 결국 CCTV에서 어머님이 나가신 방향으로 직접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재민과 저는 함께 호텔 로비를 나섰고 그곳에서 작은 단서를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호텔 밖에서 어머님이 사라지신 방향을 쫓던 중 인근 상점의 CCTV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어머님이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어머님은 다급한 걸음으로 버스를 기다리셨고 그 모습은 저희에게 너무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에 차분한 어머님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재미는 어머님이 타셨던 버스 번호를 확인하고는 그 노선이 호텔에서 꽤 떨어진 외곽 지역으로 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딘지 익숙하지 않은 지역이라 더욱 불안했어요. 재민은 눈에 띄게 초조해졌고 저는 재민을 진정시키며 말했죠. 우리 직접 그쪽으로 가보자. 분명 어머님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버스를 따라가며 어머님이 내렸을 만한 정류장 근처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은 황량한 외곽 지역이었고 상점도 거의 없는 곳이었어요. 몇몇 사람들에게 물어봤지만 어머님을 봤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노점상이 저희 질문에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어요. 1시간쯤 전에 어떤 여자가 이 근처에 내려서 어디론가 가는 걸 본 것 같긴 해요. 초조해 보였는데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네요. 노점상의 애매한 말에 우리는 어머님의 행방을 찾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재미는 점점 혼란스러워하며 자신을 자책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어머니가 왜 이런 일을 겪고 계신지 모르겠어. 내가 뭘 놓친 걸까? 저는 재민을 다독이며 말했어요. 재민아, 우리가 어머님을 찾아낼 거야. 분명 이유가 있을 테니 우리가 함께 알아내자.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알지 못했어요. 이 모든 일이 단순히 우연이 아니었고 어머님께서 우리에게 숨기고 있던 과거의 비밀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요.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단서를 찾는 동안 저는 재민의 초조한 표정을 보며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재민은 강한 척하려 했지만 어머님을 찾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어머니가 우리 결혼식에 이렇게까지 늦으실 분이 아니야. 평소 약속도 한 번 안 어기셨던 분인데. 재민의 말은 불안감이 섞인 자기 위로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그 말이 맞았어요. 어머님은 항상 성실하고 철저한 분이셨어요. 이런 행동은 정말 이상했습니다. 결혼식 전날 어머님은 제게 짧은 말을 건네셨어요. 유나야, 내가 내 며느리가 되어줘서 참 고맙다. 내 아들이 너 같은 사람을 만난 게 정말 큰 축복이야. 지금 생각해보니 그 말씀이 마치 마지막 말씀처럼 다가오더라고요. 당시에는 결혼식 준비로 바빠서 깊이 생각하지 못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 말 속에 뭔가 숨겨진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렇게 계속 수소문하던 중 우리는 한 노점상이 어머님에 대해 한 가지를 더 떠올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다. 그 여자가 작은 가방을 꽉 쥐고 있었어. 그리고 그 근처 오래된 창고 쪽으로 걸어가는 것 같았는데. 창고요? 저는 깜짝 놀라며 되물었고 노점상은 손으로 저 멀리 오래된 건물을 가리켰어요. 폐공장처럼 보이는 곳이었죠. 저와 재미는 바로 그곳으로 향했어요. 건물은 낡고 횡했으며 창문 몇 개는 깨져 있었습니다. 대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안쪽에서 희미한 소리가 새어나오는 것 같았어요. 재민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며 들어가려 했지만 저는 손을 붙잡고 말했어요. 재민아, 잠깐만. 경찰에 연락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하지만 재민은 단호했어요. 어머니가 안에 계실지도 몰라. 우선 확인부터 해보자. 폐공장 안으로 들어가자 희미한 빛 아래에서 어머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만해, 이건 내 책임이야. 아이들에게는 알리지 말아줘. 저와 재미는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어요. 어머님이 도대체 무슨 책임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어머님과 함께 있는 다른 사람은 누구일까요? 멀리서 보니 어머님은 웬 남자와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어머님께 뭐라 말하며 가방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어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어. 당신이 빚진 돈 이 자리에서 해결해야 해. 그 순간 저와 재미는 어머님께서 단순히 실종되신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를 홀로 해결하려고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님이 저은 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짐이 왜 지금 우리 결혼식 날 폭발하게 된 걸까요? 폐공장의 어두운 분위기와 싸늘한 공기가 모든 긴장감을 더 고조시키고 있었습니다. 저와 재미는 어머님께서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어요. 남자는 한 손으로 어머님이 들고 있던 작은 가방을 잡으려 했고 어머님은 가방을 꽉 쥔 채 뒤로 물러서며 말했어요. 이건 내가 해결할 일이야. 가족은 아무 상관없어. 그 말은 남자에게 하는 말이었지만 어머님 스스로에게도 하는 다짐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남자의 말을 자세히 들으려 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과거 이야기를 꺼내고 있었어요. 너 젊었을 때 그 잘난 사업한다고 날 속였지. 결과는 어땠는데? 빚더미에 앉아서 다들 등 돌렸잖아. 그땐 나도 그냥 넘어갔지만 이제는 다를 거야. 내가 당한 만큼 돌려받아야겠어.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님께서 과거에 사업을 하셨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조용하고 안정적인 삶을 사신 분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남자의 말은 그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재민 역시 충격을 받은 듯 고개를 들지 못하고 중얼거렸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런 일이 있었다니. 어머님은 침착하려 애썼지만 목소리 끝에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잘못한 거 알아. 하지만 지금은 가족이 있어. 그들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는 없어. 이건 내 몫이야. 그제야 저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이 결혼식 전까지도 조금 초조해 보이셨던 이유, 그리고 종종 생각에 잠기셨던 모습들. 과거의 이 문제가 결혼식을 계기로 다시 그녀를 찾아온 것이었어요. 저는 재민의 팔을 잡고 속삭였어요. 재민아, 우리가 어머님을 돕지 않으면 안 돼. 혼자 두면 안 돼. 재민은 잠시 흔들렸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이건 어머니 혼자 해결할 일이 아니야. 이제는 우리가 함께 해야 해. 저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며 이 상황에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 했어요. 주머니에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경찰에 연락해야 할지 아니면 어머님께 직접 다가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목소리를 높이며 소리쳤어요. 지금 당장 돈을 내놓지 않으면 너희 가족도 평범하게 살 수 없을 줄 알아. 남자의 위협적인 말에 어머님은 뒤로 한 발 물러섰고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재민아, 나한테 따라와. 방법이 있어. 남몰래 공장 주변을 둘러보던 중 저는 작은 방 안에 CCTV 모니터가 켜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공장 내부를 감시하던 카메라였어요. 저는 그것을 이용해 증거를 확보할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재민에게 시간을 벌어달라고 요청했어요. 재민아, 어머님께 가서 시간을 끌어. 난 경찰에 연락하고 이 상황을 기록할게. 재민은 머뭇거리더니 곧 결심한 얼굴로 어머님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저는 CCTV 영상을 녹화하며 경찰에 신고했고 그들이 곧 도착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남자는 어머님에게 점점 더 위협적으로 다가가고 있었고 상황은 더욱 긴박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히 어머님 혼자 해결해야 할 일이 아니란 걸 이제는 모두가 깨닫고 있었죠. 저는 CCTV를 녹화하며 경찰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마음이 계속 초조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남자의 태도는 점점 더 거칠어졌고 어머님은 계속 뒤로 물러서며 그 상황을 혼자 감당하려 하고 계셨어요. 재민은 어머님과 남자 사이에 서서 어머님을 지키려 했습니다. 어머니를 더 이상 위협하지 마세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해결하겠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비웃듯이 재민을 쏘아보며 말했죠. 내가 뭘 해결하겠다는 거냐. 내 어머니가 수십 년간 나 몰래 숨겨왔던 빚을? 가족을 구하려고 하는 건 좋은데 너희가 이 자리에서 나한테 줄 돈이나 가져왔어? 그 말을 들은 재민은 큰 충격을 받은 듯 입을 다물었고 어머님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어요. 저는 CCTV 방에서 이 모든 걸 지켜보며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결혼식 대기실에서 어머님의 짐을 정리하던 중 작은 메모를 발견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메모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어디까지나 내 책임이다. 미안하다. 당시에는 그 메모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단순히 결혼식 준비로 피곤하셔서 쓰신 줄 알았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메모는 어머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던 의지와 다짐이 담긴 글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CCTV 방을 나와 조심스럽게 어머님과 남자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재민은 여전히 어머님과 남자 사이에서 대화를 시도하며 시간을 벌고 있었죠. 이렇게 위협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나요?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면 합리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남자는 비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시간? 그런 건 없어. 난 이미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 오늘 당장 끝을 봐야겠다고. 그 순간 저는 용기를 내서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말씀 좀 들어보세요.
어머님께서 빚을 진 건 맞지만 지금 이 방식은 잘못됐어요. 협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건 오히려 당신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 뿐이에요. 저의 예상치 못한 등장에 남자는 당황한 듯 저를 쳐다보았고 저는 그 틈을 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게다가 이 모든 상황은 기록되고 있어요. 당신이 여기서 어떤 행동을 하든 경찰이 오면 당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겁니다. 남자는 제 말을 듣고 잠시 동요하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이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게 서로에게 유리할 겁니다. 돈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당장 위협적인 행동을 멈추고 협력하세요. 그때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점점 더 긴박해지고 있었죠.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남자의 태도는 더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는 주변을 살피며 초조하게 손가락을 두드렸고 어머님을 노려보면서도 상황을 재정비하려는 듯 보였죠. 내가 여기서 물러난다고 생각해? 그는 일부러 더 큰 소리로 위협하며 어머님께 다가갔지만 이제는 저도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이 지금 무슨 행동을 하든 경찰이 이미 도착했으니 모든 게 기록될 거예요. 어머님께 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세요.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면 당신이 더 큰 문제에 처할 뿐이에요. 그는 제 말을 듣고 입술을 꽉 깨물더니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좋아. 경찰이 오기 전에 끝낼 생각이었는데. 그러면서도 그는 완전히 포기하지 않은 듯 어머님을 향해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하지만 넌 이걸로 끝난 게 아니야. 오늘이 아니더라도 언젠가 내가 진 빚은 다 갚아야 할 거야. 두고 보라고. 그 순간 어머님은 마치 결심이 선 듯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어머님은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진실을 입 밖에 꺼내기 시작하셨어요. 그래, 너 말이 맞아. 내가 그 돈을 빌렸던 것도 그리고 실패했던 것도 전부 내 잘못이었어. 하지만 그 돈을 갚기 위해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너는 알지 못해. 어머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내 가족에게까지 피해를 주면서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건 나도 아니야. 하지만 내가 이런 식으로 나를 위협한다면 나도 더는 물러설 수 없어. 그 말을 듣고 남자는 잠시 말을 잃은 듯 어머님을 쳐다봤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분노와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는 게 보였어요. 그 와중에 재민이 어머님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어머님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참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왜 그동안 이걸 말씀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저희가 도울 수 있었잖아요. 왜 혼자서 다 짊어지려고 하신 거예요? 어머님은 재민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미안하다, 재민아. 너와 유나에게 이런 과거를 알리고 싶지 않았어. 이건 내 잘못이고 내 책임이라고 생각했거든. 너희는 행복했으면 했어. 재민은 고개를 흔들며 단호히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는 우리도 어머니를 도울게요. 더 이상 혼자 싸우지 마세요. 유나와 저는 함께 어머니 곁에 있을 거예요. 이때 남자는 마지막으로 어머님에게 다가가며 가방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난 내 가족 이야기에 감동받으러 온 게 아니야. 돈을 내놓으란 말이야. 그 순간 저는 가방을 지키기 위해 어머님 앞에 섰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법적인 방법으로 하세요. 지금은 여기서 물러나는 게 당신을 위한 길이에요. 남자는 결국 가방을 쥐려다 멈추었고 뒤에서 들려오는 경찰의 발소리에 마침내 손을 들고 물러났습니다. 경찰은 폐공장으로 들어와 상황을 정리했고 남자는 체포되었습니다. 저와 재민 그리고 어머님은 폐공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님은 여전히 떨고 계셨지만
이제는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걸 믿으시는 듯 보였어요. 재미는 어머님을 꼭 안아드리며 말했어요. 이제 더 이상 어머니 혼자 힘들게 하지 않을게요. 우리 함께 해결해 나가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우리에게 큰 짐을 짊어지고 계셨지만 이제 그 짐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폐공장에서의 사건이 일단락된 뒤 우리는 다시 결혼식장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어머님은 많이 지쳐 보였고 재민도 내내 생각에 잠겨 있는 듯 했죠. 저 역시 폐공장에서 들은 이야기들이 계속 머릿속을 떠돌았습니다. 결혼식이 중단되었던 시간 동안 하객들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고 저희 가족들은 걱정 가득한 얼굴로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유나야, 무슨 일이야? 괜찮은 거야? 부모님의 물음에 저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들에게 모든 걸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결혼식을 재개하기 전에 잠시 조용히 대기실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따라가고 싶었지만 재민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조금 시간을 드리자. 어머니도 생각이 많으실 거야. 결혼식을 재개할 준비를 하던 그때 어머님이 들고 계신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전화벨 소리에 어머님은 놀란 듯 잠시 망설이더니 전화를 받으셨어요. 여보세요? 저와 재미는 어머님의 반응을 주시했는데 어머님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전화를 받은 뒤 어머님은 손을 떨며 조용히 말했어요. 너 왜 또 전화를 한 거야? 재민과 저는 동시에 그 말을 듣고 긴장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짧게 통화하다가 전화를 끊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어머님, 무슨 전화였어요? 재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어머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아무것도 아니야. 그저 조금만 더 기다려줘. 하지만 저는 어머님의 반응이 단순한 일이 아님을 느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어머님께 말했어요. 어머니, 혹시 아까 폐공장에서 그 남자와 관련된 건가요?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머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셨고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그 사람이 다가온 건 맞아. 그런데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내가 져온 빚의 문제가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다른 쪽에서도 나를 찾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 그 말을 듣고 저와 재미는 다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폐공장에서의 사건이 끝이 아니라는 뜻이었죠. 어머님은 결혼식 때문에 우리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결혼식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가족으로서 어머님을 돕는 일이었어요. 결혼식은 나중에 다시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어머님께서 겪고 있는 이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함께 해결해야 했습니다. 저는 재민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재민아, 우리 결혼식보다 지금 어머님을 돕는 게 먼저야. 이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고 다시 평화로운 마음으로 결혼식을 하자. 재민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며 제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맞아, 유나. 너 말이 맞아. 우리가 어머니를 먼저 도와야 해. 그렇게 우리는 결혼식을 잠시 미루기로 결정했습니다. 하객들에게는 사정이 생겨 결혼식을 다시 준비하겠다고 정중히 말씀드렸고 가족들과도 모든 상황을 상의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번 문제는 단순히 한 사람과의 갈등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어머님께서 오랫동안 숨기고 계셨던 더 깊은 문제를 마주해야 하는 일이 될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건 이제 저희 가족 모두의 몫이 되었습니다. 결혼식을 잠시 뒤로 미룬 우리는 어머님이 말씀하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조심스럽게 과거를 꺼내 놓으셨습니다.
젊었을 때 너희 아버지와 함께 사업을 했었어. 처음에는 잘 됐지만 욕심이 과했지. 결국 실패했고 빚만 남았단다. 너희 아버지에게조차 이 사실을 말하지 못한 채 혼자 감당하려고 했어. 어머님은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그동안 혼자 감내했던 이야기를 털어놓으셨습니다. 폐공장에서 만났던 남자는 그 빚의 일부를 사들여 협박을 시작한 사람이었고, 그 외에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슷한 위협을 받으셨던 거죠. 재미는 어머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왜 그동안 혼자 힘들어 하셨던 거예요? 저희가 함께 도와드렸으면 훨씬 빨리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요. 어머님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으셨어요. 너희에게는 무겁지 않은 삶을 주고 싶었어. 내 실수로 인해 너희가 피해를 볼까 두려웠단다. 어머님께서 과거를 고백하신 이후 우리는 본격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재미는 변호사라는 자신의 직업을 10분 발휘해 어머님의 채무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제 이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할게요. 정당하지 않은 빚이라면 갚지 않아도 되고 합법적인 채무는 우리가 함께 책임질 거예요. 저 역시 어머님과 함께 남은 채권자들과 만나 문제를 조정하고 협상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어머님은 여전히 죄책감을 느끼셨지만 제가 옆에서 힘을 실어드리며 위로했어요. 어머니, 이제는 혼자 싸우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가 있어요. 우리 가족은 함께하면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어요. 몇 주가 지난 뒤 모든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었고 마침내 결혼식을 다시 열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단출하고 소박하게 준비했지만 그 누구보다 따뜻하고 진심이 담긴 결혼식이 되었어요. 결혼식장에서 어머님은 제가 다가오자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유나야, 내가 내 며느리라 정말 다행이야. 내가 아니었다면 내가 이 고통을 끝낼 용기를 내지 못했을 거야. 저는 미소 지으며 어머님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님이 계셔서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할 거예요. 재민도 어머님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어요. 어머니, 이제는 무슨 일이든 저희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가족이니까요. 어머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재민을 꼭 안아주셨습니다. 결혼식은 그렇게 가족과의 진정한 화해와 사랑으로 채워졌습니다. 어머님은 그날 이후 과거의 상처를 내려놓고 저희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셨어요. 결혼 후 어머님과 저는 예전보다 훨씬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함께 시장에 가기도 하고 집안일을 도우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그리고 어머님은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너희 둘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어. 가족이란 게 이렇게나 든든한 거였구나. 에필로그처럼 우리의 가족 사진 앨범은 그날의 결혼식 사진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진 속 어머님은 환하게 웃고 계셨고 재민과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죠. 가족은 함께할 때 더 강해진다고 믿어요. 그리고 때로는 상처를 마주해야만 더 단단해질 수 있죠. 저희 결혼식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 진정한 의미로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 가족과 함께 새로운 추억을 쌓아가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만나요. 감사합니다.